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둘째 마당의 2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이아웃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상대 레이아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은 알아봤죠?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제 방향 속성이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만 추가한다. 그래서 그 속성들을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꼭 리니어 레이아웃뿐만 아니라 다른 레이아웃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속성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상대 레이아웃인데 이 상대 레이아웃은 처음에 봤던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제약 레이아웃하고 좀 비슷한 속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뷰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결정할 때 부모 레이아웃 간의 관계를 가지고 위치를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뷰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본 것처럼, 자, 우리 어떤 버튼을 추가를 했어요, 화면에. 그러면 여기 이 버튼을 담고 있는 게 상대 레이아웃, 영어로 하면 이제 relative layout인데요. relative layout이라고 한다면 이 부모 레이아웃을 위쪽에 붙여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연결선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연결선을 만든 건 아니고요. 위쪽에 붙여라 라고 하는 속성만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B나 C와 같은 버튼은 자, 다른 버튼의 아래쪽에 붙여주세요, 또는 오른쪽에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시작 화면에서 스타트 메뉴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네임에다가 my relative layout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relative layout, 상대 레이아웃이다. 자, 그리고 패키지 이름에서 에디트 링크를 눌러서요, my라고 하는 거 없애보죠. done 다시 누르고요. 그 다음에 next, finish 눌러봅니다.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각각의 화면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점점 눈에 들어오죠. 점점 익숙해지고 있을 겁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만들어지면 이번에는 이제 화면을 구성할 때 리니어 레이아웃이 아니라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최상위 레이아웃을 만들고, 자, 그 안에다가 뷰를 갖다 놓고 배치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죠.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일단 화면을 조금 있다가 가서 열어보면 되니까요. activity main.xml 파일을 열어보도록 합니다. 자, activity main.xml을 열어보면 이렇게 보일 거고요. 더블 클릭해서 자, 이렇게 작업 영역을 넓혀줍니다. 자, 그리고 constraint 레이아웃이 최상위 레이아웃이니까요. 아래쪽에 텍스트 탭을 누르고, 자, 이게 최상위 레이아웃, 가장 바깥쪽에 있는 태그의 이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relative 레이아웃으로 바꿉니다. 자, 대문자 R이라고 하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속성을 좀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속성은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도 삭제를 하죠. 자, relative layout은요, 방향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레이아웃 위드스와 레이아웃 하이트 속성만 있으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건 일단 삭제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디자인 탭으로 가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최상위 레이아웃이 relative 레이아웃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여기다가 이제 버튼을 한번 추가해 봅니다. 자, 버튼을 왼쪽에 팔레트, 잘 안 보이네요. 좀 늘려주고요. 자, 버튼을 갖다가 추가를 하면 이거는 가이드선이 어디다 붙일 건지가 다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죠? 아무 데다 갖다 놓으면 그 위치에 딱 가서 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모 레이아웃의 위쪽과 왼쪽, 그 제약 레이아웃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지정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지 않고요. 자, 부모 레이아웃의 위쪽, 왼쪽 이렇게 해서 끝에다 갖다 붙여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아래쪽에 텍스트 탭을 눌러보면 버튼의 속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레이아웃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얼라인이 있어요. 얼라인. 정렬이라고 하는 거죠. 얼라인먼트를 얘기합니다. 정렬 속성인데, 페어런트, 부모의 위쪽에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성을 true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left, 왼쪽에 붙여주세요. true. start도 사실상 왼쪽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위쪽 끝에 붙게 되는 거죠. 위쪽 끝에. 자, 그 상태에서 이 버튼의 레이아웃 위드스 속성을 매치 페어런트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쪽에 붙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붙게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부모 레이아웃의 위쪽에 붙여주세요. 왼쪽에 붙여주세요. 한 다음에 꽉 채우니까 우리가 보통 타이틀 같은 게 있는 영역처럼 이렇게 구성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 한번 갖다 놓습니다. 두 번째 버튼을 갖다 놓고요. 자, 이 두 번째 버튼은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버튼의 아래쪽에다 붙여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버튼의 아래쪽에다가 붙이도록 해본다. 자, 그러면 대충 이렇게 갖다 놓고, 자, 버튼 텍스트 탭을 눌러서 두 번째 버튼의 속성을 보면, 자, parent, align parent left라고 해서 부모의 왼쪽에 붙여주세요. true.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start. 결국에는 왼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ayout below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위쪽에 있는 버튼의 아래쪽에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below. 그래서 below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add plus id slash 버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 디자이너 도구 화면에서 위젯을 끌어다 놓으면 아이디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아이디가 버튼2로 되어 있죠. 근데 원본 XML에서 쓸 때는 add plus id slash를 앞에다 붙여줘요. add plus id slash. 그래서 두 번째 버튼이 첫 번째 버튼의 아래쪽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layout below라고 하는 속성을 넣고요. 여기 뒤에다가 첫 번째 버튼에 요 id 값을 갖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버튼이 첫 번째 버튼의 아래쪽에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지정해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요게 첫 번째 버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쪽에 갖다 붙은 게 돼요. 그러면 자, 이거를 레이아웃 위드스를 매치 페런트, 레이아웃 하이트를 매치 페런트로 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을 꽉 채우자. 자, 그러면 위에 타이틀이 있고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 그런 형태의 배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더 추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 버튼은 아래쪽에 추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본 XML을 보면 자, 세 번째 버튼이 추가가 됐는데 자, align parent bottom이 됐어요. bottom 아래쪽에다가 붙여주세요. 예가 된 거죠. 자, 근데 이 버튼의 세 번째 버튼의 layout width 가로 크기를 match parent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근데 이게 보면 두 번째 버튼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 위쪽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아래쪽에다가 만약에 버튼 같은 걸 배치하겠다. 자, 예 아니오 같은 버튼을 배치하겠다라고 하면 요 예 아니오가 들어간 레이아웃을 요 공간에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는 안 했지만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용이 들어가는 요 가운데 영역이 버튼에 가려진 형태가 돼 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자, 두 번째 버튼이 있는 영역이 세 번째 버튼의 위쪽까지만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텍스트 탭에 가서요. 자, 세 번째 버튼의 속성을 하나 직접 추가를 해 봅니다. 자, 안드로이드 땡땡 이번에는 레이아웃 밑줄 긋고 above라는 속성을 한번 추가해 볼 거예요. above 어디에 위쪽에다가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근데 세 번째다 붙이면 안 되네요. 그죠? 자, 요 속성을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버튼에다가 붙여봐야겠네요. 자,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above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add plus id slash 버튼 3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세 번째 추가한 이 버튼의 위쪽에다가 붙여주세요. 위쪽까지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디자인 탭에 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버튼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세 번째 버튼 위쪽까지만 딱 차지를 하게 되죠. 자, 이게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갖는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화면 배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 영역이 있고 자, 아래쪽 위쪽이 있지만 가운데 영역이 차지하는 게 아래쪽이 위쪽까지만 차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구조를 여러분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훨씬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리니어 레이아웃은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추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 번째 버튼이 어디까지 차지하는지를 두 번째가 모르니까 거기까지 딱 맞춰주는 게 쉽지 않죠. 필요하면 계산을 해야 돼요, 값을. 근데 그거를 relative layout은 알아서 맞춰준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relative layout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책에 보면 우리가 가운데 있는 내용을 자, 색상을 바꿔주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속성이 부모 레이아웃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속성이 있고요. 다른 뷰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성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설명은 제가 여기까지 하지만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이것저것 막 바꾸면서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 앱을 만들 때. 그래서 익숙하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도 그렇고 이 렐러티브 레이아웃도 그렇고 많이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 막 바꿔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되는지 수정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또 리니어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 이런 것들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그때 접할 때 너무 생소하게 보이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이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